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자, 달달한 포인트, 고용아 제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 최종금리 인상 이슈를 꺼낸 지가 그저께인데 어제 발표된 이 고용 관련 지표들이 또 다시 한번 너무나 좋은 성적이 좀 발표가 됐죠. 졸츠 구인 보고서라든지 ADP 민간 고용도 전부 다 컨센을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좀 반등세가 미증시에서는 나타났잖아요. 어떤 대응 저희 시장에서는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뉴욕 지수 상황이나 캐나다 상황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제 캐나다가 드디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최종금리를 4.5%로 확연히 둔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와 지난 4분기 0% 성장으로 인한 그러한 경기 침체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여전히 강한 고용 지표들과 다소 누그러진 파월의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이어갔고요. 어제와 거의 비슷한 기조의 발언들이 이어졌지만 금리 인상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전일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요. 24.2만 명으로 시장 컨센서스 20만 명을 상회를 했지만 노동부에서 내일 발표될 지표와의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도 문제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대부분의 경우 노동부의 보고서보다 보수적으로 발표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노동부 발표보다 보수적인 ADP 보고서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것은 내일 밤 발표될 노동부 지표 또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다소 후행성이긴 하지만 졸츠 보고서 또한 채용 공고가 1082개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국내 지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쏟아지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물량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방관 속에 외국인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방향성은 다음 주부터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요. 2,500선 박스권 상단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수가 내려올 때 뭘 담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가 등락을 거듭해봤자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편안하게 관망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시면요. 2차 전지 업종에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석경 AT가 지금 좋은 모습 나타낸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로 또 자이글이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이 이 현상에 도정 중이긴 한데요. 레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좀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자,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금양, 그리고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이소화학과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섹터의 전체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봐서 기존 종목들의 경우는 오늘 음봉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양봉 하나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도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부품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죠. 자, 이틀 전에 제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부품 그리고 그중에서도 감속기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감속기 관련주 대장인 SPG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상한가 찍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푸른 기술, SP 시스템즈, SDB테크와 같은 로봇 부품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또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피코그램이 오늘 원전 관련주 대장입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어제 본방송에서 추천드렸던 KCS 기억하시죠?
KCS를 대장으로 한 양자암호 관련주들 또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그 2등인 드림 시큐리티가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대응 전략 드리자면 우리는 아직도 매크로질의 맛을 다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 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내일은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던 이런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드리는 전략대로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적극적인 매매에 임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계속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짧고 빠른 매매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시는 시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표 결과 소화하고 다음 주부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해도 문제없다.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볼까요? 달달한 섹터 열어보시죠. 자,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무상교육 관련주입니다. 정말 지금 시장의 시선이 조금 벗어나 있는 그쪽이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모멘텀에 주목해보면 될까요? 무상교육이 저출산 관련 섹터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네, 저출산 관련 섹터에서 이미 꿈비를 본방송에서 추천드려서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저출산의 원인을 좀 꼽아보자면 집값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양육비라든지 또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60년 만에 인구가 감소한 중국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제기가 되고 있죠. 전국민 인민대표회의에서 대표인 그 자우둥링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제를 도입하자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중국에서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 자우증린의 건의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출산 장려 대책 중에 가장 현실적인 대해결책이라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육 비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그 교육 비용을 덜어주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이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무상교육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윤 정부에서도 또 저출산 정책을 관련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무상교육 관련주가 저출산 테마 안에 또 포함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까요? 오늘은 애니능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교육 플랫폼 전문 기업이죠.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러한 교육청과 협력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코스웨어를 적용하는 모델 학교를 운영하겠다라는 부분도 또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유아 전문 교육 브랜드 아이챌린지라는 것이 가정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저출산 대책 수혜 기대감과 맞물려서 또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박스권 하단에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1차적으로 5,000원 자리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면 4,4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 4,400원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6,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애니능률이었고요. 목표가를 1차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현재가 부근이고요. 손절가는 4,400원 이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AS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AS 해볼 종목은 바로 어제 얘기해 주셨던 KCS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아침에 상한가에 이제 시도를 하길래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서요.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어제 목표가를 9,000원을 드렸고요. 사실 그 앵커님이 양자 암호 쪽은 좀 생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I 섹터의 후속타로 강한 테마가 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양자기술 쪽, 양자암호 쪽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이 시간대에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또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KC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런 쪽에 상당히 치우쳐 있을 때 제가 양자기술 쪽으로 보자라고 해서 오늘 하루 만에 9,000원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자, 이렇듯 테마를 먼저 선점하고 또 종목을 먼저 선점하면 언제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지수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를 선점하는 그런 선침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본방송에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목표가를 9,000원을 드렸어요. 9,100원 찍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저도 상한가 혹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아침에 기대를 참 많이 했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립니다. 정확하게 9,100원 고점 찍고 밀리면서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이죠. 자, 목표가 가면 우리가 수익 줄 때 챙기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를 갔다면 무조건 챙겨야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드리는 목표가는 거의가 저항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밀리면 목표가에서 챙기고 밀리면 다시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수익을 주면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하루 만에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달달한 10분만 시청하셔도 지금 시장 조정받더라도 언제나 양봉을 켜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사실 수익 챙겨가면서 즐거운 하루 맞이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주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 지지라인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형성될 때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S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하셨고 8,000원 이탈 여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알아볼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연속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는 친구고요. 현재는 2%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장중에 또 목표가 터치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제가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어제 AS를 해드렸어요. 한국과 우즈벡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논의라든지 유럽 에너지 기업과 또 이런 논의를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또 우즈벡을 방문했죠. 이러한 부분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신재생 쪽 단기적으로도 일단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홀딩하라는 말씀드렸고 또 시간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오늘 아침에 갭을 크게 띄우면서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종목 같은 게 보시면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우고 시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챙기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목표가도 돌파했고 또 시간에서 상한가 이후에 시가를 이탈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을 챙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림 BTS고요. 이 종목은 설명해 주실 때 풍력 테마도 묶여있고 로봇 테마도 묶여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풍력 바람을 타고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8,000원까지 홀딩 전략입니까? 네. 우림 BTS는 충분히 홀딩해도 좋을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시세를 크게 줬지만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라면 감속기 업체라고 봅니다. 이런 로봇 감속기 업체, 로봇 쪽이나 지금 산업용이나 건설 중장비 쪽에 감속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동사가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보기 때문에 그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000원 드렸죠.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우림 BTS 홀딩이고요.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피코그램 살펴볼 텐데 장중에 이 종목도 슈팅이 나와서요. 위원님의 종목들이 참 많이 오늘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8,000원대 먼저 알려주셨고 현재는 11,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수익을 다 전량 챙겨야 되는 구간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 원전 관련주에서 충분히 대장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올 봄이나 또 올 여름, 초여름쯤에 아마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다라면 동사가 국제과제를 통해서 세슘 정화 필터를 개발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혜주로 피코그램이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뉴스보다 빠른 테마를 선점해드리고 뉴스보다 빠른 종목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피코그램은 매집에 비해서 아직 시세를 다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익은 줄 때 챙겨가겠지만 조정 주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꾸준히 곰국처럼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계속 추적해 보시면서 반복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꼭꼭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이제 시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수익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